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토요일 손상대 준 PD의 3060 직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이 당 대표된 이후에 지금 야권도 시끄럽고 우파 진영도 시끄럽고 여당은 지금 축하하는 척 하지만 아마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은 지금 전 한 통 때려놓고는 이제 갔다 와서 뭔가는 이준석 쓰러뜨리기가 아니라 이준석 이용하기에 들어갈 것 같은 지금 전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전에 했던 얘기가 있죠. 하나.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힘이란 곳은 어쨌든 우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곳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국민의힘 찍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그 의원들이나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금 지도부로 구성하는 사람들이나 어쨌든 우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표를 받지 않고 대권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건 너무나도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우파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건 어쨌든 국민의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과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이 뒤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유승민, 김종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감시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감시. 그죠? 그런데 저기 민주당과 문재인 쪽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거죠. 싸워야 될 대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준석이 당대표 했다고 세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네. 사실 세상 끝난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판을 만들어 온 게 우리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즉,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거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당하신 거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준석과 그 뒤에 있는 유승민과 이 김종인 할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를 벌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감시받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간다면 이거 우리가 그렇게 저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이제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누굽니까? 저깁니다. 저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쪽이에요. 봅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을 칠 겁니다. 마지막 발악을 할 거예요. 즉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곳은 바로 이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지금은 이 민주당이 돌아가는 꼬라지, 과연 문재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씩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선 전국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 9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이 대선 주자들 중에서 문재인이 가장 무서워할 사람이 누굴까요? 전 이재명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과거에 홍준표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1년 안에 감옥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인데? 같은 민주당인 이재명이가 왜 문재인을 1년 안에 감옥에 보내려고 할까? 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과 문재인은 거의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과거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이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안 찍겠다고 난리도 부렸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지사 공천에서 배제까지 시키려고 그랬던 게 바로 이 친문 진영인 거죠. 여러분 쫓아내려고. 그죠, 여러분 쫓아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눈에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굉장히 지금 재밌는 구도가 하나 그려지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대선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당과 당으로 봤을 때, 그냥 당으로만 딱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굴 밀어준 게 낫나요? 그냥 당으로 봤을 때. 당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 그죠, 맞잖아요. 이재명이 대세 아닙니까? 민주당을 봤을 땐 이재명이가 독보적인 대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으로 딱 하나 봤을 때는 당연히 모든 친문 진영이나 모든 그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을 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민주당이란 타이틀로 정권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자, 보면은 그냥
이재명 더 때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재밌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을 때려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을 때리는 것보다 오히려 저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더 때립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때리는 것도 편 먹고 때려요. 어떻게 편을 먹냐? 이재명 혼자 두고 나머지가 다 편 먹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편을 먹은 거죠. 이렇게 이재명을 향해서 이낙연도 때리고 정세균도 때리고 이광재도 때리고 앞으로는 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는 대선 후보들이 전신만신 이재명 혼자를 다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봤을 때 이재명이가 분명히 민주당에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데 뭐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가장 높은데 그런 이재명이를 왜 때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이가 저렇게 많은 민주당 내 대선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이재명을 때릴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재명을 때릴까? 왜 때린다고 보십니까, 혹시? 일단은 이제 2, 3, 4위 후보들은 정세균, 이낙연, 이광재 이 사람들은 일단은 이재명을 걸고 넘어져야 무엇보다가 이제 신문에 좀 날 수도 있고 본인의 차별성을 강구할 수도 있고 지금은 왜냐면 당내 경선 때문에라도 이재명을 계속 두드려 패야 본인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이광재 이런 사람들 어차피 자기들이 대선 못 나갈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9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저 정도 나오면요, 솔직히 안 될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 한두 해 봅니까, 저분들이? 정치 거의 엄청 오래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선판인 걸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때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권 유지라는 기조를 갖고 있었다면 이 지금 밑에 있는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을 원래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의힘에게 정권 교체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정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찬이 말하는 100년 집권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세인 이재명이를 밀어주지 않고 오히려 때린다. 과연 이거는 이제 이 얘네들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정권이 공수처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을 수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인 사람이 있어요. 공수처가 네. 하는 걸, 그리고 그게 또 재밌는 게 국민의힘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민주당에서. 오.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이재명 쪽입니다. 이재명 쪽에서 아니 공처가 윤석열 수사 왜 하냐? 이거 윤석열 키워주는 꼴이다.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미 우리가 전 방송에서 지적을 했지만 윤석열 관련된 수사는 이미 다 무혐의나 다 이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예. 지금 다시 이 시점에 끄집어 나와서 문제 생기면 우리 수탁이 했잖아요. 이 윤석열이는 두드려 맞고 크는 스타일이다. 네. 이재명이 그걸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재명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들도 알잖아요.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발돋움을 했는지. 더 나아가서 저 말도 안 되는 수사를 가지고 윤 전 총장을 공처가 때리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너무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딱 바라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을 깎아내리고 이재명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을 때리고 있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높여주기 위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똥줄이 타는 거죠,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당 내에서 나에 대해서 그것도 한 편을 먹고 우리 소위 다구리라 그러죠. 한 편을 먹고 이재명이를 막 때리고 거의 집단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재명의 대결 상대라고 볼 수 있는 윤 전 총장을 오히려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지율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웃긴 건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링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글러브 끼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신만신 옆에서 막 사람들이 때려요. 솔직히 이재명 입장에서 가장 지금 1대1로 상대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윤 전 총장이에요. 윤 전 총장. 윤 전 총장이랑 1대1로 붙어야지만 이게 이재명이 대세론이라는 걸 타게 됩니다. 왜냐면 저쪽 진영에서도 어쨌든 윤 전 총장이 오는 것보다 이재명을 밀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세론을 타기 위해서라도 윤 전 총장이 빨리 링 위에 올려주기를 바라는데 윤 전 총장이 링 위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이 높아지는 공처 수사가 시작이 되고 오히려 윤 전 총장이 빨리 링 위로 올라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 있는 대선 주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 채 오히려 이재명이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어이가 없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 자신이 대권 후보로 나아갈 때 있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행동들을 안 해주고 오히려 자기를 때리고 있고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을 높여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답답하죠. 되는 게 없는 거죠, 그야말대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문재인이가 왜 그럴까? 저는 바로 이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거. 이재명이 되면 1년 안에 문재인이 감옥에 갈 것이다. 즉, 문재인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100% 맞아요, 이거는. 네,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홍준표 의원이 뭐 신내림이 아니라 이건 정확한 정치 감옥으로 봤다고 보는 건데 이재명이 그동안 걸어왔던 정치 이력을 보면 형이나 형수나 가족에 대한 그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문재인 입장에 봤을 때는 저거 저러다가 저 진짜 내한테도 저렇게 하지 않겠냐. 그거 조마심이 왜 안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그래서 이재명을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가장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재명 대세론인 거예요. 이재명 대세론. 그렇지. 그 대선에 완전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이러지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 대세론이 펼치기 전에 이재명이랑 거래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차기 감옥 안 가는 거래. 그렇지. 이재명이 대세론이 나면 이재명을 다 밀어주자는 분위기인데 이재명이 하랬겠어요 거래를? 절대 안 하죠. 그렇지. 절대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세론을 타기 전에 먼저 문재인은 그렇게 이재명과 거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거래판에 이재명이가 앉을까 말까 지금 엉덩이 뗐다 붙였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대세론을 못하게 계속해서 정세균이나 이낙연과 이광재 이런 사람을 통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대세론을 못하게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처 수사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높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자, 이번만 보시더라도 보십시오. 자, 보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35.1% 최고치다. 이재명과 두 자릿수 격차다. 즉 이재명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즉슨 이재명이 대세론을 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일부러 문재인이가 통제를 하고 있다. 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대세론을 타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일단 먼저 깎아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과 뭔가 거래를 하고 딜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뭔가 도장 쾅쾅쾅 받고 지문 찍고 코팅 복사 끝내야지만 이재명을 밀어줄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친문 계열 이 강성들입니다. 이쪽 계열이 그냥 이재명에 대해 호락호락 그냥 갔다가 너 뭐 문재인 잘 봐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선에 바람을 불어일으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까 말했던 그냥 약속도 안 돼. 아주 도장 지장 다 찍고 다시는 그런 일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감옥 안 보냈다 이거 딱 받지 않는다면 절대 안 밀어줍니다. 왜 판을 깨고 말지. 그죠. 감옥 가게 생겼는데. 네. 자, 무엇보다 지금 약간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요즘 민주당 내에서 요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보시면 주문야명. 주문야명. 이게 뭐냐면 우리 주경야독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문야명. 낮에는 친문인데 밤에는 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나 친문이야 이러고서 이제 문재인이 이렇게 해주는데 이 밤에는 이재명을 막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귀에 안 들어갔겠냐고요. 들어갔겠죠. 100% 들어갔죠. 자, 게다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어떤 여론조사가 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대선 주자 호감도에서 이재명이가 1위를 먹었다는 거예요. 호감도에서. 자, 그러면 게다가 문재인과의 뭔가 그 정치 지도 호감도의 비교를 보면 이재명이 49%나 되는데 문재인은 38.4%라는 겁니다. 솔직히 38.4% 나온 것도 웃긴데 어쨌든 이재명이가 문재인보다 더 호감도가 높다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문재인 귀에 안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즉 이재명이 대세론이 타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인 거죠.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두면 그 시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세론이. 즉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늘려야 되는 거예요.
대세론이 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이재명이를 견제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이재명과 1대1 구도를 지금 이루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 뭐 문재인은 뭐 오로지 살아남겠다 하면 뭐 문재인만 아니라 아마 친문 쪽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 뭐나 저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 그렇게 친한 둘도 없는 평생 친구인데 그냥 정권을 잡자마자 그냥 전두환 날려버리고 이명박 박근혜 좀 똑같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이재명의 대세론이 굳어지면 이재명은 100번 문재인 보고 탈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행동마다 자기 대선 앞길에 계속 이제 고춧가루 뿌리는 형태가 될 테니까 이런 절차는요 정치 지형상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쪽은 레임되기 시작돼 가지고 하는 집마다 전부 가뜩이나 지금 안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도 되게 골치 아플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생각에는 민주당 타이틀 달고 선거에 나와야지만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 뭐 대깨문들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에 있는 지지자들이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재명의 대세론을 이 정권이 어준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시간을 끌어야 되는 겁니다. 왜? 문재인 감옥 안 가야 되니까. 그거를 이재명이가 지장 찍어줘야지만 이걸 뚫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답을 주지를 않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정권과 이 친문 진영이 견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두자니 내가 지금 대세론을 타기에 얘네들이 계속 방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지켜보자니 탈당하기도 못하고 뭐하는 것 같고 왜냐 탈당하면 표가 갈라집니다. 그럼. 이재명 표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는 낼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갑작스레 지금 탈당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문재인과 딜을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입장에서도 불안하거든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가 뭔가 되고 나서 갑자기 친문 진영에서 후보가 떠오릅니다. 그럼 그 친문 진영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오히려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 이재명 쳐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치기도 그렇고 안 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당에 남아있기도 그렇고 나가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엄청 답답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정권이 투트랙을 쓰고 있는 거죠. 투트랙. 자, 어떤 거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딜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재명의 대세론을 막고 있고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을 올려주는 그런 공처 수사까지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데도 이제 얘네들이 좀 불안한 거예요. 이런데도.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개헌까지 한다는 거죠. 이 개헌이 어떤 개헌입니까? 말씀드린 건 내각제 개헌이라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각제 개헌이라는 건 대통령에 대한 힘을 빼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힘. 즉 이재명이가 되더라도 이재명이가 혹시나 청와대에 가더라도 이재명이 힘을 빼야지만 얘네들이 감옥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신문이 안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얘네들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경선 연기하자 그러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경선이 민주당에서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때부터 이재명 대세인 거예요. 그럼. 왜냐면 지금 지지율 추이로 봤을 때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될 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말하는 게 바로 경선 연기를 통해서 이재명 대세론을 차단시키고 그런 가운데 이재명과 딜이라는 거 할 거고 근데 이것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까지 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감옥을 안 가리고 파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 경선 연기가 되면 이재명에 대한 뭔가를 맡아서 또 나올 거예요. 그죠? 막 나오죠. 네. 이재명을 어느 거 주저앉히는 형태를 보이면 이재명이 큰일 나구나. 이 뭔가 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조바심이 생길 거고 이런 거 하면 지금요 여당에서는 별 너무 희한한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입장에 봐서는 문재인과의 딜이 필요한 거지 이낙연이나 정세균하고는 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총리 출신만 아니라 그러면 2위나 3위나 꼬셔가지고 나중에 나 좀 밀어주고 뭐 우리 정권 잡으면 총리 시켜줄게 뭐 예를 들어 이래 하면 되는데
둘 다 총리 출신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일 거고 만 중도에 서면 또 배신자 꼬라지 들으니까 끝까지 민다고 저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판인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긴 판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판이랑 너무 다른 거죠. 그냥 우리 기존의 판이면 양대 당이 양 후보를 내세워서 서로 밀어주기 바빴고 서로 싸우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판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고 이재명이랑 문재인이 감옥 안 가기 위한 것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딜을 하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재명의 대세론이 안 탈 수 있는 경선 연기를 계속해서 주장할 겁니다. 계속해서. 별의별 핑계 다 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게 핑계를 대는 가중에 이재명에 대한 계속 안 좋은 것들, 계속해서 이재명을 긁는 것들, 뭐 민주당 잘한 거 음모론 아닙니까? 이 음모론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자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재명 입장은 답답한 거죠,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당을 하기도 그렇고, 탈당을 안 하기도 그렇고, 나는 빨리 경선 끝내가지고 대세론을 타야 되는데, 문재인이 감옥 안 갈 이걸 막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꼬라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건, 문재인이 이재명을 못 믿는다는 거죠. 어떤 걸 못 믿는다? 나 감옥 보낼 거에 대해서. 못 믿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을 땐 문재인이는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이재명이랑 딜을 해야 되는데 그 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 경선 연기를 하고 개헌까지 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만 입장을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입장? 문재인 어떻게 할 거야? 문재인 어떻게 할 거야? 문재인 감옥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쪽에서 난리가 나죠. 우리 쪽에서 내가 정권 교체를 되면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 전신만신 제대로 심판을 하겠습니다. 이 말에 딱 우린 끝난 거예요, 이제. 그렇지. 우린 논의가 끝난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 이거 피해가려고. 그죠? 여기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되면 문재인 꼴인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가 되면 꼴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진영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난리? 문재인 감옥 안 보내려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대세론 안 타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감옥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딜이 안 돼요. 그럼 이재명 쪽에 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딜을 치기 위해서 경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선 감옥 보낸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을 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을 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감옥 안 가는 거에 대한 확실한 확답을 못 받은 채로 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내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가 문재인 어떻게 할 건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어떻게 할 건지, 더 나아가서 개헌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내부가 결집이 되고 우리 내부가 결론이 나면 저쪽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완전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문재인과 얘네들의 그 꼼수가, 이제 작당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안 끝나니까 지금 여기 내에서 이재명을 계속 긁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이재명의 확답을 받고 나서 이렇게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땐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의 확답을 못 받으니까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을 긁고 경선 연기시키고 개헌까지 논하고 있는 거죠. 아직 지들끼리 합의가 안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합의가 안 끝났을 때 우리가 먼저 합의가 끝나버린다. 여기 풍비박산 나는 거죠, 완전히. 저쪽도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요. 자, 이게 이제 정치적 역사로 봤을 때 우리가 물론 가정법이긴 합니다만은 뭐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아침 저녁 다르다 이러잖아요. 방금 설명했던 이제 두 가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한 가지가 또 이 변수가 또 남아 있다는 게 이건 정치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째는 아까 우리 준비 설명대로 이재명과의 딜이 필요한 거고, 자, 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대로 이제 친문에서 어떻게 이걸 뭐 정리를 하느냐, 밀어주느냐, 아니면 내려앉히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개헌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 가서 이제 이재명이 되더라도 아주 그냥 저걸 빼버리자. 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YS와 DJ 때 있었던 이 야당이 써먹은 방법이에요. 그 당시 이해창 후보가 단독 후보로 돼서 출마를 이제 기정사실로 됐는데, 이 인재를 YS가 이거 100% 만약에 제 이해찬이 되면
DJ 니나 나나 아마 한번 손볼 것 같아. 여기서 정리해버리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인재를 내보내서 여자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윤석열이하고 딜이 돼야 돼요. 반대로 윤석열 딜을 이래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당에 이재명이 되면 불안하니까 네가 만약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경선이 끝난 후에도 대타를 내보내가지고 이 대선판 여당판 주저앉힐게. 니들 감옥만 보내지 마라. 이런 딜까지도 충분히 여당에서는 가능한 수법이라고 봐. 이거 다 열려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윤석열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이 자칫하다가는 오늘 갑자기 윤석열이가 민주당 쪽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것도 그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윤 전 총장 말하면 또 구독자 엄청 빠지는데 아무튼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제 변수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더 확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긴 시간 동안 지금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민주당이란 타이틀을 달고 정권 유지가 된다면 이재명을 당연히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을 안 미는 이유는 문재인이 감옥을 안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시간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경선이 끝나버리면 이재명이 대세론이 타니까 경선 연기를 위해서 이재명이를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개헌도 얘기하면서. 즉 말씀드린 대로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문재인이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경선 연기도 얘기하는 거고 개헌도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도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만 뭔가 결정이 돼버리면 저쪽은 더 이상 딜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져요. 100% 문재인은 꼴인 되는 겁니다. 100% 문재인은. 그때부터 우리 이제 1대1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저기는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작살내서 나올 거야 아마. 어떻게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입장에선 감옥 안 가려고 이재명이랑 딜을 해야 되는데 저쪽 후보가 나 감옥 보낸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돼도 감옥, 제가 돼도 감옥인 겁니다. 그럼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깽판 나야죠 완전히. 즉 문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과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랑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개헌까지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이 선택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워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윤 전 총장이나 아니면 지금 야권에서 후보가 나와가지고 문재인에 대해서 감옥 보내겠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선택지 하나 지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쪽은 확실해졌어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는 문재인이가 이재명이랑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까지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또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개헌이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감시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개헌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0% 막을 수 있죠. 이쪽에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안 하겠다면 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감시를 하면 되는 못 겁니다. 믿을 인간들이 거기 한 30명 있으니까. 그렇죠. 우린 그것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선택지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즉 문재인이 감옥을 안 가기 위한 판을 벌여놓은 선택지, 이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막 감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 지금 이준석이도 감시해야 되고 유승민이도 감시해야 되고, 그렇다고 저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이도 감시해야 되고, 우리가 다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려서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누구 한 명 청와대에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예요. 전 문재인 감옥 보내는 거예요. 쇠고랑 차게 만드는 겁니다. 전 그게 목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윤 전 총장 쪼지 말아라, 왜 윤 전 총장 왜 깎아내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목표가 확실합니다. 문재인 감옥 보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지들을 하나씩 지어줘야지만 문재인 똥줄이 타죠. 그냥 똥줄이 타죠 지금. 자,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이중적 잣대를 자꾸 들이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박근혜 대통령 불법이다, 이제 좋습니다. 이자들 계속 탄핵의 강을 걷는다, 이거 오늘 민주당에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논평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그 죄를 문재인 정권에 들이대면 문재인은 탄핵되고도 100번을 남았어요. 이거는 뻔한 현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이준석이도 아니고 윤석열이도 아니에요.
차기 대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이 수중에 야권의 공면을 갖고 올 수 있는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거. 이걸 막으려면 좌파들의 그 행태를 알아야지 이걸 막을 수 있는데 그 막자면 이준석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윤석열이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이름만 나오면 빠들이 나와가지고 왜 그 사람 얘기하나 그 사람 내비둬라 또 까라 막아라 또 뭐 이런 식인데 이게 결국은 우파 분열을 자초했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건 결국 오늘날 문재인 정권의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당하는 것도 우리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안 되면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는 식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지지율 조금 올라가면 간띠 부어가지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막지 못하면 우파 전체가 공멸당하면 100년 그냥 앞으로 좌파에 살아야 돼요. 뻔해 이거 이해찬이가요 제대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재명이랑 친문 진영은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 그럼요. 이게 골이 좀 깊은 관계들이 아닙니다. 진짜 깊은 관계죠. 즉 이재명이는 자기가 청와대에 가더라도 친문 진영에서 다음에 나올 대권 후보에 대해서 되게 걱정할 거예요. 왜냐? 자기 칠 수 있으니까. 즉 이재명 입장에서도 친문 진영은 무서운 사람인 거고 친문 진영에서도 이재명이는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똑같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과거 우리가 너무 의아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를 왜 무죄 때려주지? 이재명이가 안 나오지만 문재인 감옥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재명을 살려줬어요. 이재명을 살려준 이유가 뭘까요? 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민주당 후보 중에서 이재명 빼고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도 보십시오. 없어요, 후보가. 지금 대권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후보가 없잖아요, 이재명 빼고는. 즉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문재인이 둬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 가지 둬야지. 아니 한 명만 딱 둬버리면 이 사람이 합의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합의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통해서 문재인이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선택지를 둔 게 이재명 하나인 거예요.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재인이 지금 선택지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지금 그 판들을 꾸며내고 있다. 이걸 4년 내내 꾸며놨고 그래서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선택지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선택지 지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가 우리 지지를 보내는 거겠습니다. 특히 야권 후보에게. 즉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야권 후보에게 그래서 제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감옥 보낼 거 안 보낼 거야. 그걸 우리가 물어봐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해주면 문재인의 선택지 하나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은 죽어라 이재명이랑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안 해요. 또 지워져요. 문재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라 개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솔직히 이재명이랑 딜하는 거 또는 야권 후보랑 딜하는 거보다 개헌이 더 힘들어요. 개헌이 더 힘듭니다. 개헌 힘들지. 왜? 네. 개헌은 뭐 야당 꼬셔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화가 나죠. 그럼요. 말도 안 되니까. 그죠? 제일 화가 납니다. 솔직히 뒤에서 둘이서 깜깜이 해가지고 국민들 모르게 따로 만나가지고 야 나 감옥 안 보낼래 보낼래 안 보내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딜이 가장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입장에선. 개헌은 드러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가장 힘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지를 지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합니까? 우리가 먼저 문재인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그래. 정권 교체란 얘기만 하지 말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뭐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던가. 문재인이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아니면 이 정권이 저지른 각종 비리에 대해서 제가 뭐 적폐를 진짜 청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가. 이러면 문재인 입장에서는 오금절이죠. 피똥 싸야죠 진짜 완전히. 자기가 선택지를 꾸며놨는데 선택지가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개헌이라는 선택지밖에 안 나오면 이거는 가장 어려운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된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뭔가 결정이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고 답을 내놓으면 문재인이 진짜 오금을 저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준 PD가 설명 중에 아까 뭐지? 주문야명? 네, 주문. 주문야명 맞아요. 네. 이게 조선일보에서 이 현실 정치를 제대로 꿰뚫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현재 여당은 딱 그대로입니다. 친노, 친문, 어주의 떠주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기회주의 다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변치 않는 핵심 친문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보기에는 40명에서 50명 요거밖에 안 됩니다. 범 여건 다 잡아 180명 경 50명 가지고는 그 뒤집어 쓸 방법 없는 거요. 자, 그러니까 정치하는 인간들이야 낮에는 친문처럼 얘기하고 있고 밤에는 이재명 쪽에 줄대 가지고 나 다 네 지지할 거야. 이걸 지금 문재인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따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양쪽에 다 걸친 게 사실 좋죠. 그렇지. 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감옥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친문 진영이 그냥 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얘네들은 살아남으면 차차기 대권을 노릴 거란 말이에요. 노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치 달고 있는 애들은 문재인 쪽에도 하나 걸어놓고 이재명 쪽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놔야지만 이 판에서 내가 어떻게든 갈 거 아닙니까? 한쪽만 딜을 하기에는 아직 얘네들끼리도 합의가 안 끝났다니까요. 이 합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온 거예요. 주문 야명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끼리 합의를 보면 됩니다. 우리끼리 합의를 보면 문재인 쪽 전애들이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문재인의 오금이 저립니다. 문재인 오금 저리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우리끼리 선택지를 우리끼리 결정이 나고 문재인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들면 문재인이 이제는 똥줄이 타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무리수 두는 거예요. 대권 과정에서 무리수 둡니다. 자, 무리수 두면 우리 누가 이득입니까? 우리가 이득이에요. 우리가 이득인 겁니다. 문재인이 무리수 두면 국민들이 알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의 대권은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이득이 된 거죠. 우리는 이미 합의를 봤어요. 어떤 합의? 대통령 만들어주면 문재인 감옥 보내는 합의 봤습니다. 그럼 우린 끝난 겁니다. 우리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따 뭐 까보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뭐 어느 정도를 밝히겠지만 항상 예전에 본인의 주권은 정치적 선택도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가고 뭐 남이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아무 소리만 끌려가기만 했어요. 국민혁명당이 만들어지고 우리 공화당이 있고 다양한 군소정당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4년 동안 과연 우리들하고 부합되는 행동을 했느냐? 정반대로 갔어요. 왜냐? 우파 이것들은 뻔해. 때 되면 다 표 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라고. 뭐 우리 막 씹어대도 저 새끼들은 금방 또 있다가 우리 씹다가 금방 또 우리 표 준다.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 바로 그겁니다. 목표가 다르다는 게 우리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문재인이 감옥 가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뭐 돈 벌자고 우리가 무슨 직을 얻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계신 국민의힘 분들은 뭡니까? 정권 교체라는 걸 통해서 기득권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랑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문재인 감옥 보내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땐 문재인 감옥 보내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해요. 왜냐? 그럼 자기 배치 떨어지니까. 자기 배치 떨어지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지지를 보낼 때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는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줄 거야 해주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권에 나오겠다는 분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주자들에게 우리가 확답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확답이라는 걸 받았을 때 그분을 지지를 해주고 밀어줘야지 그냥 한 사람 청와대만 갖다 앉히는 그런 형식의 정권 교체 저는 하나만 하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정가훈 목사와 그 지금 뭐 새로운 이제 인맥들이 구성이 돼서 국민혁명당 이제 창당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의 정강정책을 제대로 잘 보셔야 되는 게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물으셔야 된다는 거요. 자, 만약에 이 당이 만들어져서 지금 우파를 분열시킨다 이렇게 이런 데 빠져버리면 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이게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힘과 예를 들어 정당 우파가 있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첫째는 예를 들어 거기에 대적할 만한 그게 됐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 요구를 정확히 해서 그걸 안 들어주면 좀 작살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들어주겠다 하면 몽창 밀어주는 이 주체가 돼야 된다. 이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깨지고 내가 하겠다 군수정당이 다 이렇게 깨진 거예요. 이걸 지금 내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제가 국민혁명당도 어떻게 갈 것인지 방송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얘기를 해드릴 것이고, 그게 맞다 그러면 그걸로 다 가는 거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 좋다, 나는 뭐 뒤통수 맞든 지랄하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 말 안 들어줘도 나는 국민의힘 계속 지지활동하는 거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이 4년이 얼마나 고달프단 걸 우리가 겪어보고도 여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국민의힘 같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야권 안 하는 게 낫죠. 오히려 저 좌파로 가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말 안에 물음표를 하나 더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권 교체를 왜 하는지. 그렇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목표라는 게 생깁니다. 그냥 단순히 정권 교체라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지, 우리가 정권 교체란 말을 왜 4년 넘게 이렇게 부르짖었는지 그 목표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표점을 보면 우리가 방법이란 게 생겨요.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에 물음표를 하나 더 둬서 왜? 라는 우리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믿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손상TV 후원해주시는 제주육돼지 우리 개당 세트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황치 로메기떡도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바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진짜. 그래. 이제는 뭐 국민님들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해야죠. 네. 자, 이제 다른 것보다가 저희들이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예를 들어 뭐 특정 정당을 거론하고 이래 되면 구독자가 싹 빠집니다. 자, 이게 혹시나 그거와 관계없이 자신이 구독을 했는데 나 의사와 관계없이 구독이 지워져 있거나 이런 분 있으면 댓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이게 뭔가 아무 이유 없이 구독이 날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대충 이제 정보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정보라 이러면 우리가 또 싸워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그때 그 구글처로부터 중지당하고 수익 전면 차단당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수천 명 방송도 안 하는데도 네. 수천 명 올라갔는데 방송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 생각 또 멈췄어요. 근데 지금 누구 얘기만 하면 구독자 싹 빠지고 이제 물론 이제 뭐 5.18 뭐 세월호 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알고리즘이 아마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나와 관계없이 아마 구독이 취소돼서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구독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꼭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 뉴스 까보기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까보기 시간은 꼭 보세요. 제 의중을 오늘 표시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